최근에 저 원자재 시장 가운데서도 뭐 구리, 알루미늄 같은 저 비철금속죠. 그쪽 동향을 한번 정영훈님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은 작년 3월에 코로나 쇼크가 직접적으로 터졌을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가 급등을 하고 이러한 수요 기반의 자산들, 원자재, 에너지, 산업금속 이런 것들은 좀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한 5월 내지는 6월까지 전반적으로 고점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번에는 전기차나 앞에서 다루었던 친환경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조금은 더 작용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약간은 가속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급 측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자재 쪽은. 그렇죠. 민 부장님.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할 때 공급을 확 단기간에 늘릴 수 있으면 사실 가격이 안 올라가겠죠. 아,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제 원자재들은 수요가 올라오더라도 빨리 그 공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광산 뭐 개발해야 되지, 이게 진짜 경제적으로 타당성 있는지 체크해야 되지, 그러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막 벽돌 찍어내듯이 안 나온다 이거지. 네. 네, 바로 안 나온 부분이 있고,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가 이제 페루라든지 그리고 이제 칠레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거라든지 세금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공급 쪽에 이슈가 생기면서 더욱더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 정책 하다 보면은 또 늘 나오는 게 뭐 탄소 중립 얘기고. 그렇죠. 그죠? 탄소 포집. 그러다 보면 지금 요즘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고 주가도 제법 움직이는 이 철강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연구원님? 철강 쪽에서 사실 핵심 이슈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철광석과 스크랩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스크랩이 부분인데, 뭐죠? 그 고철. 네, 고철입니다. 아, 둘 다 이제 철강을 생산을 할 수가 네. 있는데 철강을 만들 때 이제 철광석을 쓰게 되면은 탄소 배출이 아무래도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고철, 스크랩을 쓰게 되면은 탄소 배출이 아무래도 좀 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생산 방식을 놓고 중국이 사실 철강 쪽에서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정책 방향을 봤을 때 현재 이 철광석을 써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생산 비중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적게 배출하는 스크랩을 사용하는 방식이 한 10% 정도 생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40%까지 상향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 데다가 중국의 대기환경국에서는 철강에 대한 정책을 생산량 감소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철광석이나 스크랩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가운데 이 스크랩에 대한 비중을 올리다 보니까 철광석은 수요가 줄어드니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디커플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철 가격 많이 오른다라는 뉴스도 네네, 되게 많이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얘기를 하면서 철강 얘기를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철강은 사실 이제 좀 친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이제 고로 공정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탄소를 배출하는 이러한 원재료를 가지고 많이 생산하는데, 고로라면은 우리 저 수학여행 갔던 포항제철에서 봤던 그 뻘건 쇳물 나오는 네, 그거.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거 말고는 또 무슨 방법이 있는데요? 전기로라고 있는데요. 전기로. 네, 전기로 방식은 우리가 좀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고철. 우리가 이제 길에 가다 보면 이제 고철 가게들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철은 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자동차 폐차하거나 선박도 폐선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나오겠다. 거기서 다 떼어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샘플을 녹여서 만드는 게 이제 전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그건 탄소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오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고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순물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좀 약간 고품질이 아니라 약간 좀 품질이 낮은 것들 철강을 뽑아낼 때는 전기로를 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크랩 쪽으로 더 비중이 커지면은 철광석 쪽에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가격도 낮아지겠네? 그런가요? 철강 회사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스프레드 투자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스프레드 투자? 네, 스프레드 이제 원가 대비해서 네. 제품 가격에 이 스프레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자, 철강에 대한 수요가 견조해서 철강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철강석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 스프레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회사에 남는 게 많겠네. 예, 이익이 많이 네. 늘어나는, 마진이 크게 늘어나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만약에 지금처럼 뭐 하향 안정화된다면 철강사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강석 가격이 빠지면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야, 원료 가격 그렇게 빠지는데 철강 가격 좀 낮춰줘라는 이제 압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이제 예. 보고 있다가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많이 올려놨잖아요. 네, 또 이미 또 올라간 네.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석탄 가격은 또 요즘은 별로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철강사 입장에서 야, 철강성은 좀 빠지는데 석탄 안 빠지니까 아직 가격 못 낮추겠다. 그러면 이제 이 이익 마진이 제가 봤을 때는 3분기까지도 견조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강사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방금 그 다툼은 제가 매번 주유소 가서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다투는 거하고 똑같네. 아, 유가 빠졌는데 왜 안 내려와? 휘발유 값은 뭐 빨리빨리 올라갈 안 때도 내리니까. 올라갈 때도 네. 대깍대깍 올라가요. 근데 정영호님 비철금속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작년 팬데믹 때 저점 대비로는 다들 많이 올랐어요. 한 서너 배 올랐다가 이렇게 조금 고점 대비는 밀려 있지만 그 와중에 알루미늄은 아직도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그렇느냐라고 보면은 전기차나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인데 그 와중에 구리에 대한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알루미늄이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급이나 수요단에 있어서는 중국이 사실 50% 이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약간은 공급을 축소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단에서도 약간은 좀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리 가격이 높은 상황 하에서는 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으로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알루미늄이 어디 쓰이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동박 대신에 알루미늄 박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최근 많이 움직이고 있고 알루미늄 가격도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하네요. 다영 씨도 모르는 게 없구나. 진짜 다양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거 열심히 하려고. 공부하고 계세요. 그럼요. 네. 비철금속 관련해서도 먼저 한번 종목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녹화 들어오기 전에 관련 종목들 보니까 주가가 무섭게 치고 가더라고요. 네. 이미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은 조심스러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리를 대체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상단은 조금은 좀 제한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알루미늄 생산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이 구리보다 한 7배 정도 많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알루미늄이 당장은 조금은 약간의 세이프 헤븐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더 치고 갈 거냐에 대해서는 그 룸이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알루미늄 관련주가 움직이고 조금 좀 쉬어갈 때 되니까 구리 관련주가 움직이나 봐요. 예, 요즘에 또 구리 관련주들이 바닥 찍고 살짝 좀 올라오는 분위기는 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 하다 보니까 뭐 구리나 알루미늄 가격이 올랐다. 전통적인 철강 쪽도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9월 달에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철강 네. 회사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했던 것은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값싼 철강 제품이 우리나라로 와서 자꾸 경쟁을 하니까 우리나라 국내사들이 힘들었었는데 중국이 이제 워낙 인프라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곧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친환경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생산을 또 많이 이제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요?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이제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기환경국에서 중국이 캐파를 줄이는 거에서 생산 줄이는 걸로 바꿨거든요, 정책을. 그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친환경 쪽에서. 그러면 그래도 철강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것 갖다 쓰는가요? 그러면? 아니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외부로 밖으로 이제 못 나가도록 막으려고 수출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수출세 실제로 이야기 나왔죠. 네네네. 똑같은 가격에 판매를 해외로 하더라도 세금이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 제품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되는 상황이죠. 모처럼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다가 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중국산 안 쓰고 국내산 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일단 생기게 네. 되고 미국도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인프라 법안 이제 통과 막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되면
이제 거기도 뭐 땅 파고 막 난리 날 텐데 그러면 거기 철강 수요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이 지금 막 나오고 있죠. 네, 막. 발표가 됐죠. 네, 발표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강에 대한 수요는 아주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의 이 수출 부가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도 있다. 그러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땡큐다.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말고는 없어요? 뭐 대형주로서 일단 포스코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제철이 살짝 아쉽긴 한데요. 네. 현대제철의 전방 고객사는 현대차 그룹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 그리고 현대건설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업황이 아주 좋을 때 형님 눈치를 봐야 되죠. 가격을 많이 올리기 좀 힘들겠죠. 동생아 조금씩 낮춰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대신에 업황이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은 어느 정도 좀 보장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철강 업황이 좋을 때는 포스코 보는 게 좋고요. 네. 업황이 좀 안 좋을 때는 캡티브 마켓이 딱 있는 현대제철을 보는 게 좋겠죠. 네. 중소형주 단에서는 사실 부국철강이나 세아그룹주들도 잘 가는데 네네.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40달러에서 70달러까지 막 올라오면서 원유 시추하는 데 쓰이는 리그라고 있습니다. 이 리그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강관을 세아제강이라든지 휴스틸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만듭니다. 아,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좀 낮춰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은 미국 쪽으로 수출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목 얘기하니까 좀 아쉬워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알루미늄 관련주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투자 전략을 도대체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알루미늄이 제까지 오는군요. 피하려 하셨구나. 네. 피할 수 없는 요즘 종목이거든요. 예, 예. 제가 사실은 그 DI 동일의 이제 동일 알루미늄 때문에 네. DI 동일이 한 400% 정도 많이 엄청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 얘 시총 비싸니까 삼알루미늄 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삼알루미늄이 또 오르니까 이제는 안 오른 조일 알루미늄. 그러면 이제는 제가 조일 알루미늄 다음으로 더 이상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실 지금 거의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면 한 번씩 시세는 저는 좀 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세는 낮다. 지금 당장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이미 이제 신선한 시세는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구리 관련주들은 이제 좀 바닥 찍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건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그런데 구리 관련 구리 관련 주의 대표 종목이 뭐죠? 원자재 시장 전반에 대해서 사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은 쿨다운된 상황이에요. 아. 그 부분이 왜 그렇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수요단에 있어서 받쳐줄까라는 부분. 미국의 이제 인프라 딜이 실질적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5,5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쓰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원자재가 강한 사이클은 중국이 끌어줄 때가 아니면 없었어요. 미국이 캐리했던 원자재 사이클은 없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머징 쪽이 아무래도 원자재와는 조금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프라 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이 이머징 시장에서도 미국이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꿔나가는 환경인데 여기서 과연 재정정책 여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우려스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는 조금은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